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불황이 허덕이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자주의 무역은 해체되고 다들 지 살 길 바쁘다며 국가 이기주의, 민족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점에서도 대한민국과 우정을 쌓으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각별한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를 뚫고 부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우정을 다질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 공세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느 국가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대한민국이 겪었던 약소국의 서러움은 아픈 역사를 낳았습니다. 고려인 또한 한국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데요. 1907년 러일 전쟁이 종료되면서 일제 요청에 의해 조선인을 배척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로부터 조선인의 농장은 몰수되고 조선인 노동자는 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제국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937년 10월 히틀러의 버금가는 세계 공산제국 건설을 꿈꾸던 스탈린은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17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 허벌판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라기보다 오히려 그냥 내다 버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 장차 조선반도를 자신들이 점령하고 다스릴 흉계를 세우고 조선반도 통치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만주 독립군 세력들을 일본 첩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사람이 살기조차 어려운 척박한 땅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독립운동의 지도자 홍범도 장군조차도 이때 카자흐스탄으로 쫓겨갔고 그곳에서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한많은 생을 마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의 생존이 가능한 것일까 싶은 이 척박한 땅에 버려진 우리 동포들은 이동기간 중 2만 명 이상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어나가는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며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 약 18만 명,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정도의 집단 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려인들이 힘겹게 살아남았고 또 그곳에서 노력 영웅, 산업 영웅 등으로 현지화에 일정한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있듯이 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고려인 독거 문제는 현지 고려인 사회 자체적인 힘만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는 고려인 강제 이주 70주년이 되던 해 고려인 독거노인 양로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2010년 3월 마침내 아리랑 요양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함께 오래된 유치원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우리 재외동포 재단이 60만 달러를 들여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요양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곳에는 강제이주 고려인 동포 1세대 및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아래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정부가 과거 한많은 조선 역사를 온몸으로 이겨낸 산 증인들에 대해 잊지 않고 따뜻하게 보살핀 덕분에 아리랑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느끼시며 생활하고 계신데요. 흉악한 코로나19의 전파는 역사의 산증인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에도 코로나가 번진 것인데요. 아리랑 요양원의 고려인 독거노인 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한국 정부에 전해졌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에 한국 의료진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의료진 파견 등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적정 인원의 의료진을 아리랑 요양원에 급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리랑 요양원에서 58명 중 현지 직원 16명과 고려인 독거노인이 29명 등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조치가 눈에 띄는 것은 지시가 내려온 지 단 하루 만에 의료진이 파견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대체 어디까지 진화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모진 이사장 및 국립중앙의료원 의료팀이 타슈켄트 현지에 도착해 현재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바로 대한민국 의료진들의 활동입니다.
의료팀은 도착 후 짐을 내려놓자마자 바로 아리랑 요양원에 방문해 환자 상태 및 분류 상황, 치료 및 중증도별 시설 상황 등을 긴급 점검한 뒤 현지 의료진과 합동 회진을 했습니다. 또 현지 간호사 전원에 대한 방호장비 착용, 근무 공간 배정, 관계자 동선 분리 등의 감염 대처 교육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우즈벡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 제공, 산소치료, 앰뷸런스 배정, 전담병원 지정, 우즈벡 보건부 차관 현장 지원 관장 등 우리 의료진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우정은 과거 역사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를 맞아 더 돈독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사태 초기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직접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정부는 방역 물품 등의 지원을 넘어 이례적으로 전문가까지 파견해가며 우즈베키스탄 방역을 도왔습니다.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의 방역 경험과 시스템을 온전히 도입하고 싶다며 한국이 최고의 보건 능력으로 팬데믹 상황에 이상적 결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 전문가가 한국의 선진 방역 노하우와 치료 경험을 공유해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전면 중단 및 공항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임시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풍요 속에서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난 우즈베키스탄은 위기 속에서도 모든 국가가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중앙아시아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며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올해 상반기 유일하게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농업 등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0.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페페TV야, 에게 뭐야, 0.2%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것도 성장이냐? 아닙니다. 2020년 상반기 마이너스 5.8%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충격을 받았고, 해외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키르기스 공화국,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러시아 경기 둔화에 따른 송금액 감소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선방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과 협상 추진에 앞서 한국의 자유무역 협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대외무역부, 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산업부는 FTA 추진 현황과 경제적 성과 등 한국식 FTA 경험과 모델을 우즈베키스탄 측과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무역 투자를 호혜적으로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우즈베키스탄 무역 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 연구를 거쳐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협상 개시를 위한 우리 측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협상 개시를 협의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은 4,500억 우즈벡 발전소 사업 해외 수주에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4,500억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국내 기업 수주를 위해 전사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985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무바렉 발전소는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경제산업 발전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시설이 대부분 50년 전 건설돼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기업과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의 손녀부터가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셋째 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차녀는 5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셋째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손녀가 서울에서 태어난 경험은 대한민국이 의료 강국이라는 점을 우즈벡 대통령에게 각인시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Pepe TV.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어떻게 저렇게 일처리가 야무진지. 아니, 지시가 내려온 지 하루 만에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해서 현지 조사하고 환자 파악에 우즈벡 의료진과 공조까지. 아니, 외계인들이세요? 무슨 옆 동네 외진 나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신속하고 세심한 조치인데요. 맡은 임무 무탈하게 수행하시고 몸 건강히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즈벡 의료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인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를 OECD는 OECD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1%로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 당시 발표한 마이너스 1.0%보다 0.1% 비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2.8%로 0.3% 비 낮췄다. 2022년 경제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터키 등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마이너스 3.7%로 우리보다 2.6% 낮은 성장률이 예상됐으며 일본도 마이너스 5.3%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밖에 독일 마이너스 5.5%, 프랑스 마이너스 9.1%, 영국 마이너스 11.2% 등도 큰 폭의 역성장을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1% 비하향 조정했다며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회원국 중 GDP 위축이 가장 적은 국가다. 향후 한국 경제는 2021년 2.8%, 2022년 3.4%로 성장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2% 성장이 예상됐으며 내년 4.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월보다 각각 0.3%p, 마이너스 0.8%p 조정된 것이다.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7%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분기 극심한 침체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각국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유럽 등의 코로나19 재확산, 홍세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됐다며 향후 2년간 세계 경제는 백신 등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코로나 실직자만 총 7만 4천 명을 넘어섰다. 이미 전체 실업자 수는 210만 명을 돌파했다. 이일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업률은 3.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자는 전월 대비 8만 명 많은 214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85만 개나 사라졌다. 또 일본의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부터 11월 말까지 코로나 여파로 해고나 고용 중단에 처한 일명 코로나 실직으로 파악된 사람만 7만 4천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제3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본 고용시장의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 음식 서비스 및 도소매업, 서비스 오락업에서는 전년 동월비 30% 이상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본 정부가 외식, 여행 장려책으로 소비 부양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SMBC 니코 증권의 미야마의 보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 신문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서비스 분야 소비가 침체, 휴폐업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실업률이 연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의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3.7%다. 최근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10월 한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량 실업, 사회적 고립 등에 따른 소위 코로나 블루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일본 전역에서 2,153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보다 많다. 월간 단위로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다.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51명이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극단적 선택 증가율의 약 4배에 이른다. 미국 CNN은 코로나19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일어난 호텔,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의 계약직 노동자 중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울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치부하는 문화적 배경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성년자도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은 2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명 늘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폭발한 후 20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진 소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극단적 선택이 급증했다. 2003년에만 3만 4천 명에 달해 국가 전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정부가 2006년 자살대책 기본법을 마련하고 각종 예방 캠페인과 지원책을 시행하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이 매년 줄었다. 지난해에는 197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2만 16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10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숫자는 1만 7,219명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전면 봉쇄를 실시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 비해 훨씬 적은 일본에서 극단적 선택이 급증했다는 점을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에다 미치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부교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극단적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